안녕하세요. 한 소박한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역사와 사회 2학번의 시사 칼럼입니다. 오늘은 부러운 메르켈의 지도력, 리더십 그런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타임 매거진도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올해의 인물로 다 꼽았습니다. 우리 메르켈 총리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각별한 사이입니다. 2000년에 기민당 당수로 있을 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한나라당 부총재로 있을 때 그때부터 만나서 상당히 개인적인 의견도 주고받고 또 대선 때는 독일 총리로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파격적인 발언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. 그 메르켈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언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.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오픈네스였습니다. 열린 마음으로 열린 가슴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십시오. 그렇게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열린 마음보다는 점점 닫혀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합니다. 또 안철수 씨는 공개적으로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멘토다, 롤 모델이다, 그걸 보고 따라가고 싶다,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. 역시 좀 메르켈의 어떤 롤을 따라가기보다는 좀 거꾸로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어쨌든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로서는 드물게 한국과 가깝고 또 한국을 친근하게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입니다. 타임 매거진은 왜 메르켈 총리를 올해의 인물로 뽑았느냐, 그 이유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. 그는 남들이 꺼리끼는 질문을 던지기를 스슴치 않는다. 남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결단들을 과감하게 내린다. 신중하지만 과감한 결단력으로 유럽 전체를 하나로 묶고 이끌어가고 있다. 또 독재에도 맞서지만은 편의주의에도 맞서서 참 정치인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에 롤 모델이 되고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남유럽 경제 위기 때 그리스 사태라든지 스페인, 포르투갈이 위기에 들었을 때 일관성으로 해결을 했습니다. 그런가 하면은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또 유연성을 보여서 인권과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사실은 안보보다 앞서야만 된다 하는 것도 전 세계의 바람직한 롤 모델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.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메르켈 총리가 그렇게 말했죠.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를 우리는 잃어버렸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다. 그리스가 자꾸 말을 반복하고 변경하고 부채를 깎아달라고 하고 하니까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죠. 뿐만 아니라 채무 경감을 논의할 수 있지만 부채를 깎아주는 식의 부채 탕감은 없다. 책임을 지되 그 책임지는 것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책임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. 아마 우리 한국 사회는 참 가장 필요한 말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 또 난민 사태에 이르렀을 때는 통일된 난민 정책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모든 유럽의 국가들이 난민에 대해서 관대한 태도를 가져달라 이러면서 2003년에 더블린 조약은 어느 나라든지 난민이 제일 먼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난민 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약인데 그것을 일단 유예시키고 난민들의 입장과 난민들의 상황을 더 먼저 받아주고 10만 난민 수용 이렇게 굉장히 파격적인 제의들을 했습니다. 독일 통일을 이루고 또 유럽 단일 화폐 기초를 이룬 헬무트 콜 총리의 딸이라고 불리는 만큼 헬무트 콜의 제자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헬무트 콜을
메르켈이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죠. 우리 그 메르켈 총리는 1954년에 그 저와 동갑이네요. 함부르크에서 태어났습니다. 서독이에요. 목사의 장녀 큰딸로 태어났습니다.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동독으로 건너갔습니다.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동독에 목사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자원해서 동독으로 간 것입니다. 그래서 73년에는 라이프치 대학에서 물리학으로 졸업을 하고 그 대학에서 석사 받고 박사까지 받고 78년부터 90년까지 상당히 긴 기간이죠. 베를린 과학 아카데미의 연구원으로 근무했습니다. 박사 과정을 하는 때에 그 물리학자인 울리 메르켈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러나 5년 후에 이혼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메르켈은 그 첫째 남편의 성입니다. 그 참 재밌어요. 이혼한 뒤에도 성을 버리지 않고 그 성을 쓰고 있어요. 뿐만 아니라 98년에 화학 교수인 요아킴 자우하고 결혼을 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한 첫 남편의 성을 계속 쓰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아마 메르켈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다가 냉전 체제가 붕괴되는 89년에 민주개혁당에 들어감으로 이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통일되면서 서독의 기독교 민주당, 기민당이라 그러죠. 기민당과 이 합치는 과정에서 민주개혁당이 합치는 과정에서 전국구 정치인으로 부상하게 되고 그때부터 헬무트 콜의 어떤 그 딸 같은 가장 가까운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합니다. 그래서 헬무트 콜 내각에서 여성 청소년부 장관, 환경부 장관 이런 것들을 지냈습니다. 그리고 2005년에 기독교 사회당, 기사당이라 그러죠. 기사당과의 연정 때 총리에 오릅니다. 그 당시 그 총리였던 그 쇼이블레, 지금 그 재정부 장관으로 있죠. 그리고 굉장히 그 메르켈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이 비자금 문제로 물러서면서 이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. 그때로부터 3번을 집권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17년에 4번째 집권 4기에 도전할 것이라고 이미 말을 했습니다. 자, 유머 감각도 없고 촌스럽고 말 주변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최초의 여성 총리, 그것도 대표적인 보수 정당인 기민당의 당수로서 지난 투표 시에는 투표율이 70%를 약간 넘었는데 그중에 41%를 받는 압승을 거두었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의 그 정치 시스템을 보신다면은 뭐 다수를 얻어도 굉장한 것입니다. 근데 70%에서 41%면 절반 이상을, 과반수 이상을, 이것은 유럽 정치에서 굉장히 드문 것이죠. 그런 압승을 거두면서 3기 집권에 들어갔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몇 분 계십니다. 뭐 역사를 통틀어서요. 링컨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존 F 케네디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 참 좋은 분들이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참 지금은 제가 그 가장 그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이 메르켈 총리입니다. 이분은 그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지난 정권이 추진하던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을 했습니다. 그것 중에는 자기가 찬성하는 그 정책도 있었고요. 그 중에는 자기가 반대하는 정책도 있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중간에 중단하면은 손실은 크고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책을 계승해 가지고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그렇게 정책을 추진을 해줬습니다. 그리고 제1야당, 그러니까 반대하는 그 진보 정당들이죠. 진보 정당들의 정책 중에서 옳다고 생각되는 것,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공개적으로 칭찬을 합니다. 그것은 우리가 배울 바다.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. 그러니까 나 혼자 잘나야 되고 나만 맞고 너는 다 틀렸고 이런
정말 유치한 것이 전혀 없는 분이세요. 뿐만 아니라 모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을 스스럼없이 말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온 독일 국민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. 이 선거 때 민감합니다. 민심을 건드리는 발언은 뭐 당연히 안 하죠. 그런데 그 선거 때에도 여러분들, 우리 독일 민주주의를 히틀러가 6개월 만에 파괴했습니다. 우리 민족은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더 겸비해야 되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끼어 있어야 됩니다 하는 이거 선생님이나 할 말이지 정치인이 할 말이 아니죠. 그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스스럼없이 합니다. 그리고 다른 나라를 방문하면 그 나치의 희생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, 용서를 구하죠. 왜요? 그 모습을 통해서 물론 사과를 독일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메르켈 총리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뉴스를 지켜보고 있는 모든 독일 국민들에게 우리는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한번 저질러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이죠.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그 쓰나미로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, 그때 이 메르켈 총리는 그 정치 시작에서부터 그때까지 이 원자력 발전을 계속 지지해온 사람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자기 정책 정강에 또 분명하게 실었던 사람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고가 딱 터졌을 때 바로 모든 국민들 앞에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핵 그 발전 지지 정책을 과감하게 버리고 수정을 했죠. 참 정치인에게는 근래에는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또 이번 3기 집권했을 때도 장관직이 독일에 16개입니다. 16개 중에 가장 핵심 부서 6개를 야당의 인재들로 채웠습니다. 예. 그 일을 잘할 수 있고 그 일에 적임자라면 여당이냐 야당이냐 가리지 않고 기용하는 이런 모습들. 그래서 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을 패배자로 만들지 않는 그 야당의 정책, 야당의 인물들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말미암아 선거에서 자기와 자기 정당의 표를 던졌든지 안 던졌든지 모두가 윈윈 승자가 되게 하는 이런 리더십이 오늘 유럽의 중심인 독일로 만들었고 독일 역사상 가장 또 경제적으로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시대를 열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삐거덕거리는 유럽연합을 하나로 묶고 뭐 다 깨어진다고 말하던 그 남유럽 경제 위기를 저렇게 멋지게 넘어선 그런 리더십을 발휘를 했습니다. 자기의 정치적 생명이나 입장보다는 국민을 배려하고 가식 없이 겸손하고요. 자기의 주장은 보다 나은 주장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 주장을 굽힐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심지어 사과하는 이런 총리를 바라보면서 독일의 그 국민들의 심성은 얼마나 부드러워질까, 얼마나 자유해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우리 한국 정치권은 이 자기 주장이 생기면 양보 사과라는 게 없으니까 온 국민의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가지고 무슨 이슈만 나오면 이 머리띠 둘러쓰고 거리에 나가서 이게 죽자 살자 투쟁을 하는데 정부는 정비대로 그런 마음은 헤아려 주지 않고 점점 더 강하게 나가니까 좀 메르켈의 리더십을 우리 한국도 배웠으면, 특별히 우리 교회들도 배웠으면 그런 생각입니다.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